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요 몇 달 동안에 이제 정치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작년 12월 3일 직후에는 계엄이었고, 그 후에는 탄핵이었고, 헌법재판소 그 판결 후에는 파면이었으며, 윤석열이 파면된 후부터 현 정치계를 뒤흔드는 키워드는 개헌입니다. 계엄과 탄핵은 알겠고 파면도 알겠는데 뜬금없이 개헌을 놓고 여러 정당들이 옥신각신하는 상황도 당혹스럽거니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와 5년 단임제로 잘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 내각제로 하자 등 뭔가 뜬금없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탄핵 직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개헌에 대한 말들이 지난 4월 6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는 제안으로 이게 절정에 달했다가 개헌보다는 전국 수습에 주력하자는 당내 대권주자인 이재명 및 그 계파의 반발로 3일 후인 4월 9일에 철회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주장만 철회됐을 뿐 여전히 국힘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개헌에 대한 목소리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헌에 대해 무척이나 학구적으로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모조리 관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눈에 조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에 여러분들의 연구와 교양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개헌이란 무엇인가 하니 정확한 용어는 헌법 개정이에요. 헌법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일련의 입법 활동이고 또 입법 활동이니까 당연히 개헌의 승인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에 달렸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러이러하게 개헌을 해줍시오 하고 개헌안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대통령 개헌안 또는 정부 개헌안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합의한 개헌안은 국회 개헌안이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의석이 더 많다면 당연히 대통령 개헌안이 프리패스이고 야당이 더 강세라면 국회 개헌안이 하이패스가 되겠죠. 만약 여당의 의석이 많음에도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양측이 치열한 맞짱을 떠야 하며 대체로 이런 경우에 개헌이 지지부진하거나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개헌을 통과시키려면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국민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과반수 투표 플러스 과반수 찬성 시 완성이 됩니다.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개헌선이라고 하는데 개헌선의 반대가 개헌 저지선이에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개헌을 반대하는 쪽에 속해 있을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개헌 저지선을 보유한 정당은 국회 내에 제1당 내지 2당에 해당하는 집권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집권 여당 또는 제1야당 거의 이 정도 되는 당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서 통상 개헌 저지선은 101석 이상이고 법적 처벌 또는 기타 이유로 국회의원이 의석을 잃는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율도 변하죠.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300석이고 개헌선은 201석, 개헌 저지선은 101석인데 민주당이 170석, 국힘이 108석. 이제 개헌선을 보유한 정당은 없어요. 민주당과 모든 정당이 다 개헌에 찬성해도 국힘 혼자 반대하면 그 개헌은 당연히 저지가 됩니다. 다만 지금은 민주당 내 이재명 계파 정도를 빼면 거의 모든 정당 정파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제-몇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일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개헌을 통해 국가 체제를 변경한 횟수를 가리키는데 최초로 헌법을 이제 제정했을 때가 제1공화국, 개헌으로 내각제를 시행했을 때가 제2공화국, 다시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들어섰을 때가 제3공화국, 다시 개헌으로 완전 독재체제가 들어선 때가 제4공화국 하는 식으로 개헌 플러스 체제 변경을 할 때마다 공화국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현재는 노태우 대통령 때의 제6공화국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 개헌을 하면 제7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1919년 4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인데 여기에 이제 반포일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표기하고 있어가지고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통령 취임 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했어요.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3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다만 이것은 간략한 헌장이었고 진짜 제대로 헌법의 틀을 갖춘 것은 1919년 9월 11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죠. 1차 개헌은 1919년 9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민주공화제와 대통령제를 명시했고, 1925년 2차 개헌 때 이제 대통령제가 폐지되고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 또 1927년 3차 개헌으로 국무위원 중심의 스위스식 관리형 정부, 또 1940년 4차 개헌으로 주석 중심의 의원 내각제, 그래서 김구주석 나오잖아요. 1944년 5차 개헌, 이걸로 이제 주석, 부주석 중심의 의원 내각제. 이렇게 보면 그 파란만장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5차에 걸친 개헌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해방 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이때 이제 대통령 간선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거예요. 한 회에 한해서 중임을 허용하고 삼권 분립, 부통령 제도가 있어. 이때 통제계획경제 임시 4년 대통령제가 있었다. 최초로 헌법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제1공화국이 시작됐고, 저 재헌 헌법이 선포된 7월 17일이 모두가 아시는 재헌절이죠. 저 통제계획경제를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사회주의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두 번째, 1952년 7월 7일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의 직접선거, 그리고 양원제 국회, 상원, 하원, 또 국무원 불신임제, 또 이때 이제 기립투표식 표결, 계엄 및 위협 분위기 속에 강제 통과된 개헌입니다. 독재를 위해 악용되었다는 설이 있고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 불리는 헌정사의 흑역사죠.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던 출근 버스를 중간에 경찰이 끌고 가서 감금하는 짓까지 벌여가며 통과시킨 개헌입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의 독재가 시작되죠. 또 세 번째, 1954년 11월 27일 2차 개헌. 이때 이제 초대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을 철폐. 왔다. 종신집권이요. 주권 영토 변경 시 국민 투표에 붙이고, 통제 계획 경제를 폐지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 또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 개정의 국민 발안제도. 이게 이른바 4.4.5입 개헌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헌정사의 흑역사인데, 사실 초대 대통령 3선 연임 철폐만 빼고는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 집어넣으려고 이 개헌을 한 거예요. 특히 사회주의식 통제 계획 경제 대신에 자유시장 경제가 채택된 게 저 2차 개헌을 통해서거든. 우리나라가 건국 직후부터 자본주의 시장 경제였던 줄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웃기는 소리지만 6.25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경제였습니다. 뭐야 이거, 사회주의 대 사회주의야 이거. 6.25 전쟁이.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이때 의원 내각제를 해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이 생기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언론 검열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도, 그전까지는 임명했어요. 4.19 혁명 후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개헌을 한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와 기본권 침해 금지, 지방자치제 등 현재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때 탄생한 거예요. 이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체제 변경이 돼서 제2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1960년 11월 29일 4차 개헌. 이때 이제 반민주 행위자 처벌, 부정축제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이제 구자유당 정권 유력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대가 국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것을 계기로 당시 이제 자유당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이거든. 엄밀히 따지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좀 불법적인 개헌이긴 해요. 그러니까 절차는 합법인데 내용은 좀 불법적인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게 그만큼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만한 일이기도 해요. 다음은 1962년 12월 26일 5차 개헌입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바뀌어. 또 단원제 국회, 인간의
존엄성이 명시되고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위헌법률 사법심사제가 도입되고 고문금지, 강제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등 5.16 군사혁명 후에 실시된 개헌인데 이거는 국회 의결을 안 거치고 초헌법적 비상조치법에 의해서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졌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엄밀히 따지면 좀 불법적인 개헌이에요. 이때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체제 변경이 돼가지고 제3공화국이 수립됐잖아요. 이후 내각제는 두 번 다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은 1969년 10월 21일에 6차 개헌. 이때 이제 대통령 3선 연임 제한이 철폐, 슬슬 독재의 조짐이 보인다. 국회의원의 총리 장관 겸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72년 12월 27일 7차 개헌. 이때 이제 대통령 6년 연임제. 임기가 한 번에 6년이고 연임이 되는 거예요. 또 연임 제한이 없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또 대통령 간접선거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또 이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은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지. 또 긴급조치권을 인정하고 대통령의 법관 임명 파면권 인정. 그리고 국회의원 국정감사 폐지. 강제 자백의 증거 능력 부정 폐지. 이제 고문해가지고 강제로 자백한 것도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미친 거지 이것도. 또 통일 주체 국민회의 설치. 국회 개헌안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의결로 처리 가능.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말 그대로 그 대통령이 추천한 100명의 국회의원 그걸로 구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앞잡이들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투표로 처리가 가능. 또 평화통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도저히 실드가 안 되는 최대 최악의 폐악질인 이른바 유신헌법이에요. 법관의 임명 면직 및 국회 해산을 대통령이 가능하게 해가지고 사법부, 입법부의 권한을 무너뜨리고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를 폐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세울 수 있게 한 건 한마디로 독재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바뀌는 체제 변경으로 제4공화국이 수립되는데 아이러니하고도 이 유신헌법에서 현재 헌법에도 명시된 평화통일의 원칙이 시작됐고 그 유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정부 수립 때부터 헌법에 있었던 걸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부 수립 후 24년이 지나서 등장한 것이고 덧붙여 그것이 처음 등장한 이 헌법은 전혀 자유민주적이지 않다는 게 반전이에요. 자유민주적이지도 않은 헌법에서 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타령이야. 웃긴 거지. 그 다음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 이때 이제 대통령 7년 단임제. 7년만 딱 하고 끝. 간접선거제 유지하고 유신 헌법에서의 독소조항을 폐지했다. 기본권 침해 금지, 정당 국고 보조금 지원, 국정조사 부활, 무죄 추정의 원칙, 행복 추구권, 사생활 보호, 그리고 자유 보호, 소비자 보호, 독과점 금지, 중소기업 보호, 강제 자백의 증거 무효, 헌법 개정 시에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제, 그리고 연좌제 금지. 이 개헌으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6년 연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바뀌어서요. 한 번만 딱 하고 끝. 그러한 체제 변경으로 인해 제5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실천을 강조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의 슬로건처럼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폭 개선됐고 특히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돼가지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금지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이 의외로 권력욕에 찌든 독재자는 아니지 않나 하는 시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만 헌법에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50 시절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일은 적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법이 국민들을 못 따라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국민들도 법을 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 이런 약간의 과도기적인 딜레마라고 할까?
다음은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 직접 선거, 또 5년 단임제, 이제 임기가 2년 깎였죠. 또 국회 해산권 폐지, 그리고 국정감사, 대법관제도, 헌법재판소를 부활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시켰어. 또 이제 언론 검열 폐지,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제 실시, 근로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체포 및 구속 시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 그것을 명시했어요. 또 재산권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러니까 뭐 토지 같은 거 수용됐을 때 공상비 주는 거, 이런 것들. 이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바뀌고 임기도 5년 단임으로 바뀌어가지고 제6공화국이 수립됐어요. 이때 헌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6공화국 또는 87년 체제라고 칭해요. 근데 특기할 만한 점은 지금껏 당연하게 건국 당초부터 그렇게 명시했으리라 생각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라는 조항이 이 9차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명시됐던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건국 후 근 40년이 지나서야 포함된 것이라는 거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987년에 9차 개헌 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냐?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10차 개헌을 논의했고 2000년에 김대중 정권에서 10차 개헌을 시도했고 2007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10차 개헌에 대한 그 제안을 했고 2011년에 이명박 정권에서 또 10차 개헌에 대한 제기를 했고 2012년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또 2013년에 여야 그 쌍방이 이제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2016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그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제 10차 개헌에 착수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목은 굉장히 아찔한 후일담이 있는데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10차 개헌을 시행하겠다라고 선언한 2016년 10월 24일 그날 밤에 JTBC 뉴스룸이 그 최순실 태블릿 PC 이걸 찾아내가지고 보도를 했고 그 다음날 박 대통령은 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정국이 탄핵 정국으로 급변하게 된 겁니다. 개헌은 날아갔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계획을 짜서 시행했어야 될 10차 개헌은 이렇게 무산돼가지고 현재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하게 흘러오고 있어서요. 여기까지 1948년 재헌헌법부터 1987년의 9차 개헌까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한 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불과 40년 만에 9번이나 개헌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월이 격동의 날들이었고 국가 체제를 뒤흔들어 독재를 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그에 맞서 싸우고 독재를 물리친 세력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1987년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헌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특히 국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안착돼가지고 말 그대로 민주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번 정해진 헌법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보완할 부분만 최소한으로 수정 보완하고 무엇보다도 근본적 국가 체제에 관한 내용은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변하는 것도 개헌을 통해 헌법을 뜯어고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따위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똥효지가 되고 국민 투표까지 가지도 못할 테지만 말이야. 그러나 요즘같이 격변하는 때는 아무래도 개헌보다는 헌법 수호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자꾸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하긴 합니다. 어떤 이상한 놈들이 헌법 개정안에 뭔 개소리를 집어넣을지 말이야. 다음 시간에는 개헌 관련 중요한 이슈가 되는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쩌면 이 한 번의 시도로 수십 년 동안의 국가 체제를 이제 미래의 국가 체제를 보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